자, 이제 우리 전 시간에 한계류는 프라우드 넘버가 1인 흐름을 얘기해줘. 영어로 크리티컬.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한계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에너지도 배웠죠. 비에너지는 수심 더하기 2지분의 V 제곱이다. 근데 여기 보면 Q의 제곱과 A의 제곱이 나오는데 오늘 연속 방정식 Q 이꼬르 AV에서 V는 Q 나누기 A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에너지가 다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수심 y에 대해서 미분하고 0으로 하면은 비에너지가 최소일 때의 값을 찾아보는 거죠. 혹은 최대일 때 값을 일단 요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최소 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때 보면 자, 요 식을 y에 대해 수심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시면 dy분의 da는 t다. 근데 t 왜 t야? 이 식에서 나오죠? dy분의 저 t 돼 있죠? 저기 보면 우리 그 수리폭이 나오는 거죠. 수리폭을 집어넣었을 때는 d분의 dy는 t이므로 자, 이 식이 제로이니까 1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이건 t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t인데 tc라고 붙었네. 왜냐하면 크리티컬 한계비일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tc분의 ac는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수리심 배웠죠? 수리심은 뭐라고 했나요? 수리심은 수표 면적 나누기, 저기 뭐냐, 그 단면 나누기, 그 다음에 수심을 얘기했던 거죠. d는 dc분의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d와 q와 g와 a가 뭐고, v가 뭐고, g가 뭐고, 단 c는 한계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면 됩니다. 자, 양변을 DC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프라우드 넘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프라우드 넘버는 뭐다? 아, 관성력과 중력의 비가 단 나타낼 때는 V 나누기 루트 G H였다. 근데 H 대신에 D를 집어넣고 길이 단위를 집어넣으면 이게 프라우드 넘버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프라우드 넘버가 1인 경우에 자,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는 한계류의 수심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하나 숫자가 더 나왔어요. Q가 뭘까? 자, 우리 대문자 Q는 유량이라고 배웠는데 소문자 Q는 뭐야? 라고 해서 소문자 Q는 뭡니까? 소문자 Q는 단위 폭당 지나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문자 Q는 단위 폭당 흘러가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폭당 유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VC 한계류일 때의 유속은 루트 G YC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요 공식 여러분들 정력학이나 아니면은 그 유체역학 수리학 맨 첫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토리첼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계류일 때 비에너지가 가장 작다. 미니멈 비에너지는 한계류일 때 수심과 한계류일 때의 유속을 계산해서 yc 플러스 2지분의 vc의 제곱이다. 근데 vc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루트 gy라고 그랬죠?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이 만들어지죠. 아, 수심은 한계류일 때의 수심은 3분의 2 비에너지의 최저값을 갖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 여기서 이 수리학 시간에는 특이하게 에너지를 와트 단위를 쓰지 않고 길이 단위를 쓰죠. 그게 왜냐면 수두값도 그렇고 2지분의 v 제곱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모든 에너지들이 다 미터 값,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값, 미터 단위, 높이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단위가 미터 단위, 길이 단위인데 얘도 길이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수위는 미터 단위죠. 자, 이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이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것도 미터 단위로 나타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흐름 플로의 한계류의 수심은 3분의 2 곱하기 에너지의 가장 작은 값, 비에너지의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너지 자체가 단위 자체가 길이 단위라는 거죠. 자, 비에너지가 이 재료로 일정할 때 수심에 따른 유량의 변화.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떨거나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x축이 뭐를 뜻하는지 y축이 뭐를 뜻하는지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자, 요식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스몰 q, 우리 소문자 q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위 폭탄 유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에너지가 이 재료로 일정할 때에 y 플러스 수심 더하기 2g y 제곱번의 q의 제곱은 q의 제곱만을 그 좌변으로 넘겨놓고 다 제곱하면 계산이 이렇게 되죠. 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때 y는 3분의 2 제로입니다. 자, 요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비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죠? 비에너지가 일정하다는 말은 조값이 일정해요. 얘가 상수야. 얘가 상수야. 얘가 상수야. 자, 이때 자, Q 값은 단위 폭탄 흐르는 유량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쪽은 Y 값 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에너지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에너지가 일정할 때 한계류일 때 유량이 가장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수공 구조물을 만들 때 수심이나 아니면 유속을 계산해서 한계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수공체 마디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비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 비에너지를 기점으로 수공 구조물을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역설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한교에 발생할 때 광정위호라고 나오죠. 자, 광정위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 위호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광정위호와 예연위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광정위호가 뭐냐 하면, 잠시만요. 조금만 제자리에 들어가서 자, 이게 광정위호입니다. 광정은 이게 넓어요. 넓어. 그래서 브로드라는 말을 써요. 브로드 크레스티드. 크레스트는 여기 정수리 얘기하는 거죠? 머리 끝에 여기 크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정위호의 상위흐름. 요게 이렇게 얇으면 예연위호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넓으면 광정위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Q는 루트 G, Y, C의 3승이죠. 또는 전체 Q는 곱해버려. 넓이를. B를 곱해버려. 하면 이게 단위 폭탄 흐름이고 이거는 원래 그냥 총 폭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때 Q는 요 YC분의 G는 앞에 있는 식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 요 식을 가져다 가면 되는 거죠. 요 식. 여기 있는 우리 요 식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가지고 가면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Q는 어쩌고 저쩌고 0.385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0.38 곱하기 C 곱하기 2지분의 H의 2분의 3승. 자, 이거 어디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보통 이런 식이 나올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건 외우든 안 외우든 상관이 없어요. 머리 좋으면 외우는데 안 해도 돼요. 대신에 2G가 로또 안에 들어가고 H 2분의 3승 할 때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이라는 건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그래프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상류의 흐름이고, 업스트림 아니에요. 여기는 사류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상류의 흐름과 사류의 흐름이 생길 때, P는 바닥에서 위어 크레스트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 값은 위어에서부터 수심까지의, 그 수위까지, 자유수면까지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YC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상류에서 사류로 바뀔 때 이때 바뀌었을 때 YC 여기가 한계류가 되는 거죠. 한계류 흐름이 있을 때 이건 YC만큼 내려가는 걸 계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Q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H가 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수로바닥의 상승, 수로바닥이 상승을 했죠? 수로바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류는 이때 상류는 뭐예요? 상류가 사류예요. 상류가 사류. 업스트림이 슈퍼크리티컬이야.
업스트림이 슈퍼크리티컬이고, 그러면 슈퍼크리티컬일 때, 업스트림이 슈퍼크리티컬일 때 하류 수심이 감소합니다. 그죠? 하류 수심이 감소해요. 근데 업스트림이 상이면 하류 수심이 증가해요. 하류 수심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바닥의 상승이라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에 잘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로폭이 감소를 했어요. 수로폭이. 근데 업스트림이 사류일 때는 하류 수심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이 상류일 때, 업스트림이 서브크리티컬 때는 하류 수심이 증가해요. 그죠? 하류 수심이 증가하죠? 예. 그죠? 하류 수심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상류고 사류. 그죠? 이게 상류고 사류. 그죠? 그죠? 아, 이거 반대로 됐군요. 잠깐만, 이것도 책이 잘못됐는데, 요게 업스트림, 상류일 때는 감소해요. 요게 감소 증가가 바뀌었어. 상류일 때는 상류가 되면 수심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사류일 때는 이게 증가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위에서 평면도는 탑뷰라고 해서 위에서 본 그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류가 사류일 때는 수심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류가 상류일 때는 그 다음에 상류 수심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수로폭 감소하거나 아니면 수위가 이렇게 강화되더라도 이게 상류와 사류가 요 감소와 증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셔서 그랬는데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에너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배웠는데, 우리 비력에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요? 비력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최적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잘라낸 걸 검사 최적이라고 하고, 혹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합니다. 검사 최적에 대해 물의 흐름 방향으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러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수위의 변동이 없으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비에너지를 잡아낼 때랑은 건 조금 틀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냥 이제 하상의 경사는 없습니다. 끝에 할 때, 자, 이거 보실까요? HC는 높이, A는 위에서 보면 면적이 아니고 옆에서 보면 면적. 자, 그죠? 했을 때 그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밀도, 유량, 유소. 그 다음에 감마는 단위 질량, 그 다음에 HC는 상류일 때 그 수심, 높이, 상류일 때 수심, 높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세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워낙 거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걸 뭐라 그러면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근데 물에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을 때는 점수압은 이렇게 프리즘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프리즘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평형을 가질 때에는 짧게 하는 거죠. 각 단면 항으로 정리하고 단위 중량 감마로 나누게 되면은, 자, 요 식을 감마로 다 나눠버렸어. 각 변을 다 감마로 다 나눠버렸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때에 각각의 A를 곱해준 거를 우리는 비력이라고 해요. 스페시픽 포스. 그러니까 비에너지의 단면적을 계산했어요. 단면적을 곱해주면 돼. 각 항마다. 단면적을 다 곱해주면 돼. 원래 여기에 G분의 A 제곱에 Q 제곱이었죠. 근데 A 곱하면 어떻게 돼? A 하나 날아가죠? 그 다음에 HC가 원래 깊이 단위인데 곱하기 A를 하면, 그러니까 비력은 비에너지 각 항에다가 물 흐름 방향, 영직 방향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그게 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 생각나죠? 45도선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건 비에너지였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떨거나 쫄지 말고 무조건 X축과 Y축이 나타내는 게 뭔지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비력, 스페시픽 폴스, 이쪽이 깊이. 똑같죠. 프라우드 넘버가 1일 때는 크리티컬 플로의 수심, 그 다음에 Y2일 때 상류 중에 비에너지 같은 곳 하나, 비력 같은 데 하나, 비에너지 같은 데 하나,
그 다음에 Y1일 때, 사류일 때 비에너지 같은 데 하나. 어떻게 상류인지 설명이니까, 자, 위에서 내려가는 흐름은 상류죠. 그 다음에 그 한계류를 지나가지고 더 증가하는 흐름을 우리는 사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질 때 수위가 감소했다가 다시 유속이 빨라져서 이렇게 갈 때 에너지는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상류와 사류의 흐름에서 각각 컨주게이트 뎁스라고 해서 두 개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에너지의 컨셉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비에너지의 각 텀에다가 물의 흐름 방향으로 단면적으로 곱해주면은 그게 비력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조건들 많이 구했었죠. 근데 비력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라우드 넘버가 1인 한계류인 경우이다. 자, 이때의 수심을 한계 수심이라고 한다. 비에너지 때와 똑같아요. 근데 비력이 최소가 되는 조건 프라우드 넘버가 1인 한계류를 구할 때 비력이라는 놈을 이렇게 놓고 또 수심 방향으로 미분을 취해요. 미분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미분할 때 얘가 제로로 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얘가 제로로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a-g의 a 제곱분의 q의 제곱 dy분의 da가 되는데 이때에 전부 다 요게 t죠, 그죠? 요게 t일 때 요게 t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값이 요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자, 요 말이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비력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프라우드 넘버가 1인 한계력의 상황이고 경우이고 이때의 수심이 한계 수심을 나타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왔을 때 편하게 빠른 유속으로 이렇게 왔을 때 표면에 거치기 때문에 다시 물이 거꾸로 올라갈 때를 한문으로는 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이드롤릭 점프라고 합니다. 하이드롤릭 점프일 때 이미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흐름을 1번 지점, 그 다음에 점프가 일어나서 안정을 찾았을 때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보시면은 비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비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에너지에다 각각 그 연집 방향의 단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을 계산하기 조금 힘드니까 뭐냐 하면은 단위 폭당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y1 곱하기 a인데 단위 폭당으로 쳐지니까 2분의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여기 2자가 있는데 답을 계산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g분의 이것도 gy1분의 q제곱 이꼬르 2y2분의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씩 단위 폭당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에너지선입니다. 에너지가 표면에 의해서 헤드로스가 워낙 많이 생기니까 에너지선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버리죠. 왜냐면 유속이 빨라. 왜냐면 여기는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나서 속도 에너지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선에서 이만큼 헤드로스가 생겨버린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도수 있을 때 2지분의 V1의 제곱의 V는 빠르다. 그러나 이쪽에서 V2의 제곱은 이미 에너지의 소산이 많이 일어나고 느릴 때 이만큼 헤드로스가 생긴 경우를 이제 개념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도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식에서 보면 요 식이 나오죠. 요 식. 우리 여기 보면 y1 곱하기 y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y2 마이너스 g분의 2q의 제곱이 꼬르 제로인데,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다들 y1, y2로 나눠버려. 다 나눠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정리해 봅시다. y1분의 y2를 x라고 둡시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x, y1분의 y2를 x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로라고 두면, 자, 이 식이 뭐가 되냐 하면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 이꼬르 제로에 대한 근을 구하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8 프라우드 넘버 R1의 제곱이다. 그죠? 대신에 이걸 y2분의 y1으로 바꿔버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 식을 요걸 x분의 1로 집어넣고 풀어도 되죠? 그죠? 아, 그러면 y1분의 y2. 자, y1이 뭐냐면 우리 그림에서 볼까요? y1. 이게 y2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방을 쌓을 때 우리가 여기에 돌을 치울 수 없는 짱돌들이 다 박혀 있어. 그럼 여기에 조도계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물 수위가 올라가는지 알고 제방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겠죠. 무슨 식으로? 이 식으로 높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중요할 게 이게 식을 외우기 별로 오래 안 어려운데 풀어도 되는데 8 프라우드 넘버 R1에 8 프라우드 넘버 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럼 2번 지점에 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비에너지, 요거는 비력, 요거는 원래 에너지선이 줄어드는 그림. 자, y1이 뭐냐면 y1, y2가 뭐냐면 y2. 자, 그러면 우리가 제방의 높이를 결정할 때 요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수학은 풀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 이꼬르 제로에서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수의 지배에 되는 힘은 중력이다. 그리고 그는 프라우드 넘버가 지배를 한다. 왜? 프라우드 넘버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수에서 저희들이 각각의 상류의 수심과 하류의 수심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단지 조도계수가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확도가 조금은 왔다 갔다 조금은 떨어지고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 볼까요? 우리는 비에너지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그 진양호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보면 보조댐 지나가지고 바닥 보호공 같은 걸 만들어 놨을 때 도대체 에너지가 얼마만큼 손실이 될 거야도 다 수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의 손실은 델타라는 말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델타는 디퍼런스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는 처음에 에너지 빠른 유속을 가진 흐름과 도수가 일어나고 나서 후에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비에너지는 수심 더하기 2분의 v 제곱이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은 이렇게 요 식대로 빼고 요 식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요 식은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1 플러스 y2는 g분의 yq 제곱이다. 요거는 요 앞에 식에 나왔을 때. 자, 요 식을 그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델타 E는 요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델타 에너지는 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관계식을 뽑게 되기 쉬운 게 y2가 하류의 수심, 상류의 수심을 뺀 거의 세제곱에 4분의 y1 플러스 y2.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는 길이의 단위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델타 에너지도 길이의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의 삼승 나누기 길이의 자승은 뭐가 나타나요? 길이의 단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사지선다형으로 도수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식이 맞는 거냐라고 문제가 난다 그러면 위에가 5승이 나오고 밑에 제곱이 나오면 이건 m의 3승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최소한 사지선단을 하더라도 델타 에너지의 손실은 길이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